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와 사기회생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구속 위기에 처했고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는 지난 7일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둘째, 자본시장법 위반. 셋째,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기회생 혐의가 핵심인데요. 사기회생이란 무엇일까요? 회생 절차라는 건 쉽게 말해서 빚을 갚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회생 결정을 받아내면 이게 바로 사기회생죄가 됩니다. 이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할까요? 법원을 속이고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파악한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검찰은 홈플러스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수법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RCPS, 즉 상환전환 우선주와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RCPS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건 일정 기간 후에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주식입니다. MBK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에 무려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RCPS 상환권의 주체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가 상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홈플러스로 변경한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검찰은 이 조치로 인해 원래 부채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이 자본으로 둔갑했다고 봅니다.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처리라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은행에 빚이 1조 원 있는데 서류상 조작을 통해 이건 빚이 아니라 내 자산이야 라고 바꿔버린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수법 자산가치 부풀리기. 검찰은 또한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00원짜리인데 200원이라고 장부에 적는 식이죠. 이 두 가지 수법을 통해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회사가 파산 직전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재무 상태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분식회계가 더 악질적인 이유는 이게 투자자들을 속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채를 발행해도 투자자들이 안 사거나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MBK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조작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 재무상태 좋으니까 투자해주세요 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겁니다.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제공한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홈플러스는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 즉 회사채를 산 투자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액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MBK는 부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계획적인 사기 행위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여기에 사기회생 혐의를 추가한 걸까요? 회생제도는 본래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MBK의 경우는 다릅니다. 검찰이 보기에 MBK는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그 조작된 자료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았으며 다시 그 조작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회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회생제도를 악용해서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까지 속인 행위입니다. 단순한 회계 실수나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사기회생죄가 인정되면 이건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MBK 파트너스가 어떤 회사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돈을 모아서 기업을 사들이고 구조 조정을 통해 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MBK는 2005년 설립 이후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CGV, 홈플러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을 인수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죠. 김병주 회장은 MBK의 창업자이자 한국 사모펀드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중대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한국 금융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본래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단기 수익에 급급해 무리한 배당을 강요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러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영장실질심사. 오늘이 11일이니까 이틀 뒤인 13일에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변호인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반박할 겁니다. 검찰은 특히 사기회생 혐의를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로 법원과 투자자를 속였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MBK 측 입장. 한편 MBK 측은 검찰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RCPS 상환권 변경이 회계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자산가치 평가가 적정했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RCPS 상환권 주체 변경이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가? 둘째, 자산가치 평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는가? 셋째,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의로 투자자를 기만했는가? 넷째, 회생 신청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조작된 것인가? 이 모든 쟁점에서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사기회생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한 사모펀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먼저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 투자자들도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무제표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면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과 기관들은 홈플러스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회계감사의 한계. 두 번째로 회계감사 시스템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외부 감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모펀드 규제. 세 번째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모펀드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수많은 기업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투명성 제고, 회계관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제도의 신뢰. 마지막으로 회생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정직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채권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회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대기업이나 사모펀드의 부채, 탕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MBK-1 플러스 사기회생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 조작된 재무제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그리고 법원까지 기만한 사기회생 혐의까지. 한국 사모펀드 업계를 대표하는 MBK 파트너스와 그 수장인 김병주 회장이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13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기각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건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경제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